마코 응? 드디어 왔어. 뭐가? 짜잔. 오, 파스포트. 짠! 사라짱 거다. 와, 근데 이거 일본 여권이네? 그럼 사라짱은 일본 사람인가? 네, 일본에서 출산 신고했으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마코 여권이잖아? 마코는 당연히 일본 거만 있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 거만 있어요. 아빠 엄마 이렇게 다르죠? 그치. 근데 사라짱은 일본 여권 생겼네? 일본 여권, 네. 일본에서 태어났고 엄마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좀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 딸이 역시 한국인이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잖아. 그치. 이게 외국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 사라짱은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나 앞으로 우리 애기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일본인으로 키울 건지 한국인으로 키울 건지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본에서 출산해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서 먼저 일본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가고시마 있어서 제가 이제 도쿄로 혼자 와가지고 잠깐 출생신고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일본에 출생신고한 다음에 저희가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본 여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여권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일 혼혈이 태어나면은 여권이 양국 2개. 이야, 대박이네. 뭔가 부럽다. 와, 혼혈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영주권 땄는데 제가 뭐 아무리 화이팅 해봤자 일본 여권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그치. 일본 여권 가지려면 이 한국 여권을 포기를 해야 돼. 기화? 일본에 귀화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마코는 한국 여권 가질 수 있나? 기화? 그것까지 생각이 안. 그렇지, 마코도 이거 일본 여권 포기해야지. 하지만 사라짱은 태어나자마자 2개. 아, 부러워. 뭔가 좀 멋있어. 이게 권리가 2개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나는 자국민이고 일본에서도 자국민이고. 요즘 이거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요, 우리 때랑. 그니까. 이거 어디서 군대에서 만든 것 같은 옛날 느낌인데 아, 새로운 거 너무 멋있어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한국 출생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에 다음에 가서 처리를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건 이제 조만간 또 들어가서 이제 할 예정인데, 그럼 우리 이제 사라짱 언어는 어떡하지? 사실 일본에서 사니까 일본어 말하기 편한 것 같아. 근데 오빠가 한국인이잖아? 그리고 시부모님도 한국어로 하시니까 한국어는 꼭 했으면 좋겠고 한국어를 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게, 그런 환경을? 일단은 한국어로도 어릴 때부터 자주 얘기를 하고 한국어 익숙해지면 일단은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은데. 일단 애기한테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한국어로 말을 걸고 있었어요. 마코는 어떻게 했지? 마코는 한국어로 얘기하다가 일본어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코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니까요. 사실 이것도 잘 공부해야 되는데 부모가 모국어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코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로 말을 고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말을 고르고 그게 좋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애기가 복잡하지 않대요. 네, 근데 뭔가 일본어는 당연히 잘 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어를 어떻게 잘 교육을 시킬까,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이제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애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약간 엄마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일본어로만 하면은 일본어 하기 쉬워지고 한국어는 좀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큰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재택근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가 열심히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면은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코도 일본어로 얘기하는데 매일 한국어 그림책 그런 거를 같이 읽거나 그러면은 한국어도 늘지 않나 싶어요. 이 시간만은 엄마랑 한국어로 얘기하자, 그런 시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 저희는 어떻게든 한국어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둘 다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어 책 애기 몇 달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한 20권 정도 책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어 책도 아직 뭐 몇 권 없는데 뭐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책인데 펜으로 딱 누르면은 뭐 읽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뭔가 좀 공부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재미있게 약간 한국어 배울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할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도 최대한 좀 많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한 2주씩 해가지고 1년에 한 4-5번 정도는 가면 좋지 않을까
4-5번 힘들고 적어도 한 3번 이상 그 정도 가서 그래서 여기가 아빠의 나라다 여기가 한국이다 잘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 마코가 지금 육아휴직을 쓰니까 그렇게 자주 갈 수는 있는데 일 복귀하면은 그렇게 자주 못 가게 되지만 일 복귀해도 매년 한 번은 가서 아빠의 나라다 그거를 그냥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애기가 좀 더 크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 근데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잖아.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살짝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에 따라 다른데 모르겠어. 오빠는 생각이 있어? 일단 오빠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도 아마 한국인 학교, 뭐 한국인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한국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 학교 알아보니까 뭐 북한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약간 한국계 학교가 동경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주쿠에. 그래서 거기를 한 2-3년 정도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확실히 한국어도 마스터하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약간 정서 이런 것도 거기 이제 한국 주재원분들, 자제분들 학교 많이 보내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언제 보낼까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대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초등학교 6년 중에서 한 2-3년 정도? 그건 이제 또 저희가 앞으로 이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서 막 학교까지 지하철 타고 막 1시간 걸려 이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에서 좀 거리가 있다 하면은 초등학교 3-4학년 뭐 이렇게나. 근데 초등학교 6년인데 그 중간에 보내버리면 어떡해요? 이제까지 친구 생겼는데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기한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려면은 1 아니면 5, 6가 좋은 것 같아요. 애기도 정확하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생긴 친구 재밌었는데 떠나기 싫다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친구 만나니까 좋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중간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한국인 학교 보내는 건 괜찮아? 어떻게 생각해? 보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은 중학교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때보다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일본에 사니까 일본어는 자연스럽게 마스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유치원 가는데 거기서 아마 일본 그냥 보통 유치원 보내니까 일본어는 뭐 잘 하지 않을까. 우리가 육아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약간 비슷한 경험 선배님들 있으시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 한국인 학교를 좀 보내고 근데 이제 저학년에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제 집이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도쿄 북쪽에 살고 있는데 다음에 이사 갈 집은 학교가 있는 신주쿠나 아니면은 뭐 그 옆에 뭐 시부야나 뭐 그 정도 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야지 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애기 때문에 이제 집이 이렇게 바뀌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좀 싶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이 한국어를 빨리 해결을 해놓는 거지. 근데 그때만 한국 학교 가고 그 이후 한국어를 안 쓰게 되면 못하게 되나요? 그건 근데 아마 내 생각엔 한 3년 정도 다니면은 마스터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그냥 저희랑 얘기만 해도 그리고 또 가끔 한국 가서 또 뭐 얘기하고 그냥 유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급 한국어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부터 어떻게 할 건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대로 일본 학교 다니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애기의 특성이 마코를 닮은지 저를 닮은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마코는 어떤 스타일이었지? 마코는 그냥 안정된 생활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함없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외에 되게 궁금한 게 많고 재밌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돌이키면은 인터내셔널 스쿨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 닮냐에 따라 진짜 완전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사라짱이 좀 성격이 마코랑 좀 닮았다 싶으면은 그냥 일본 학교 쭉 보내서 일본 입시 준비하는 것도 안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닮았다 좀 뭔가 해외로 튀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면은 중학교 때부터 인터내셔널 스쿨 좀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이제 영어도 확실히 잘하고 그리고 저도 일본에서 지금 회사원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국인 외국인 입장으로서 아무리 일본어를 잘하고 해도 그걸 안 쳐줘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일본에서 영어를 잘하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나 아니면은 뭐 미국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인터내셔널 스쿨도 어떨까. 사라지안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면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너무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제가 홈페이지 좀 알아봤는데 대충 한 1년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아, 비싸다. 3년에? 1억 원 이상이네? 1억 원 이상 들어. 우와. 근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거의 한 2억 원 가까이 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학비도 많이 드는데 아마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면은 분명히 이제 주변 친구들도 다 이제 미국 대학 가고 뭐 영국 대학 가고 하면은 아빠 나도 내 친구들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하면은 이제 추가로 그러네. 이제 미국 보내면 요즘에 1년에 1억 든다는 말 들었는데 그거 좀 힘들게.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죠. 등골. 좀 우리 같은 일반 사람한테는 좀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저희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인터내셔널 스쿨이 도쿄에서 되게 비싼 지역이 있어요. 서울의 강남구 같은 데가 도쿄에 미나토쿠가 있는데 보통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등교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쪽 지역에 가서 또 살아야지 또 보내기 쉬운데. 아니지. 왜? 또 이사하려고? 한국인 학교 가니까 한국인 학교 근처에 이사하고 그 다음에 인타 간다고? 인타 근처에 이사한다고? 무슨 헛소리야. 그건 아니지. 야, 한국에서는 애기를 위해서 이 정도는 다 해. 아,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아, 그런가? 근데 야, 역시 한국인 장난 아니네. 교육에. 아, 일본에서 이렇게 안 해? 안 하지. 역시 교육열이 없어요, 일본. 애기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지 않아, 일본은. 이사까지는 안 하지. 한국은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하면 이사하지. 아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딸 사라짱 교육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육아가 처음이고 교육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